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해서 라켓시 카푸어 옥시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피해자들이 방문해서 이룬 결과인데요. 그동안 배상안도 내놓고 했습니다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옥시 측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걸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식인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년 1월 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방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해당되고요. 운수시설이나 숙박시설 등도 포함됐습니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5만 원권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수도권투데이 첫 곡은 Take That의 I Found Heaven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께 건강상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옥시 본사입니다. 라켓시 카푸어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이제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는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번에 영국 다녀오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인원이 어떤 일정으로 다녀왔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가습기 특위위원 중에 하태경 의원, 정춘숙 의원, 김삼아 의원, 이정미 의원 이렇게 저까지 해서 5명이 각 당에 1명씩 하고 저까지 해서 5명의 피해자 가족들하고 같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 방문 기간 중에 2박 3일 동안 영국에 있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가의 핵심 기업인 그 레킷뱅키죠. 그 옥시 본사죠. 네. 거길 들리고 영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요. 또 중대비리조사청이라고 해서 SFO라고 하는데 예. 영국의 그 수사기관입니다. 검찰 특수부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기구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문제여서 국제 소비자 기구를 만나서 예. 그 단체를 방문해서 만났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영국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BBC하고 가디언지와도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예. 일단 이 사과가 나온 게 이 네.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도의적 사과입니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사과문에 대해서도,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가족들이 수용을 못하면 또, 그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사과문의 개략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회사 차원에서의 입장이긴 한데 도의적 차원의 어떤 사과인 것인가? 네. 아니면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어떤 이런 적극적 차원의 사과인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분이 애매한데요. 예. 그 사과 내용으로 보면, 한국지사, 예. 한국지사가 한 일이지만 그건 본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한국지사와 본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사전 질의 형태로
영국 본사에 보냈거든요. 그것에 예.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체적인 기조는 지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다가 벌어진 사고다. 그래서 그 책임이 지사에 전적으로 있고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자신들한테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청문 과정에 밝혀진 자료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예. 본사 책임이. 그러니까 자료의 은폐, 조작, 금품 수수 이런 것에 영국 본사 직원들이 직접 개입돼 있고요. 예. 또 그 PSDS라고 제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해서도 이미 2004년에 나온 건데 거기 영국 본사가 만든 거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흡입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경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 독성에 관해서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예. 책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정을 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주 사법적인 문제거든요. 예. 근데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다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그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번 점에서 이런 보면, 결과가 나왔다. 네네. 그렇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 자율성, 지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찌됐건 본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본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여지를 주면서 어찌됐건 지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지사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건지 선긋기를 한 거냐 아니면은 정말 전격적으로 그런 법적인 조치, 어떤 배상안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피해를 인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범위에서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더 내놓는 것인가 아직 네. 헷갈리거든요. 그 선긋기를 좀 하는 듯한 해명이었습니다. 예. 다과에서는 함께 포함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 이런 범죄 행위 책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선긋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뭐 서명하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예. 이메일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다 있고요. 저희 본사 직원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은폐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정황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걸 들이대면서 거기에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만한 인정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이제 국회는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예. 우리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공은 사정당국으로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검찰과 어떤 영국 검찰 측이 잘 공조를 해서 네. 이제 법적인 어떤 혐의점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달라. 뭐 그런 차원에서 영국 중대비리수사청도 방문하신 겁니까? 네, 중대비리수사청은 가족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빨리 예.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직접 자기들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가족들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중대비리수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판단은 거기서 하겠죠. 그렇죠. 네, 아직 근데 이제 이건 이 지금 우리가 밝혀낸 사실 안에 예. 이미 영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국에서도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영국 네. 검찰 측에서도 이렇게 좀 네. 판단을 하시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검찰이 이제 예. 빨리 사법공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검찰의 사법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네, 이런 지적인데. 피의자들이 최소한 5명, 6명이 되는데요. 예. 국정조사에도 안 나오고 검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면 조사도 아주 성의 없게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검찰에 사법공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예. 사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과, 이제 카푸어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뭐 피해자 김덕종 씨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방문했을 때도 사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초 5월쯤에 저희 그 한국 지사 있잖아요. 옥시 한국 코리아 이 지사 사프달 대표도 사과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지금 진일보한 그런 사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최근에 나왔던 8월에 옥시 측이 최종 배상안으로 내놓았던 네. 뭐 1, 2등급만 적용을 해서 영유아 사망 시 10억, 그리고 뭐 성인 3억 5천, 아동 5억 5천까지 배상안을 내놨다. 이런 내용도 조금 더 어떤 수정도 될 수 있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이제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또 본사가 깊이 개입돼 있고 이런 것들이 카푸어 회장으로부터 인정이 됐고 또 자기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이건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난번에 내놓은 배상안은 그렇게 액수 뭐 10억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굉장히 이게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옥시 이 레킷뱅 기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들하고 만난 후에 그 가족 대표가 7분이 현재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 가족들이 그건 뭐 도저히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7개 항목에 관한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러니까 배상 원칙과 관련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4일 전에 예. 그 현장에 이제 그 옥시 사장인 쌉쌀 대표도 그러니까 옥시 코리아의 대표인 쌉쌀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글로벌 CEO인 카푸어와 쌉쌀이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10월 4일 전에 쌉쌀 대표가 서울에서 피해자 가족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배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네. 오갈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제가 그 자리에 참여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 배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지난 8월에 옥시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배상안에서 좀 더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쟁점인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은 뭐라 하십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요. 피해자 유족들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족할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진전된 형태의 최초의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단계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 카푸어 회장이 우리 늘 일이면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휠체어 타고 산소통 끌고 다니는 임성준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예. 그 어머니가 같이 갔었는데 어머니가 그 화상 통화로 연결해줘서 아이한테도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과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마음은 좀 풀어졌는데 예. 그것이 아주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향후에 이런 후속 조치가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커다란 단추 하나를 끼운 것은 이제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도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이룬 선까지 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가족들이 예. 저희들 가기 전에 일주일간 거기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사과 받고 그날 예. 농성과 단식을 풀고 저희들 귀국할 때 같이 귀국을 했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대대적인 또 이 가습기 사용자 피해 관련해서 또 검찰의 소환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 계속해서 이 사안 신경 써 주시고 관련된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방금 들으셨던 캠페인 소개 멘트 잘 들으셨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특별 코너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해서 격주 금요일마다 이 보험 사기 예방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또 고민과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좀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 다루게 되는데요. 반드시 숙지하셔서 보험 사기 안 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잠시 후 경기도 행정탐방으로 이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 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경기도 행정탐방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군요. 2016 아트 경기 스타트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거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에이트 인스티튜트가 주관하는 작가,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공공미술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국내 미술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 도민과 기업체에는 그 미술품들을 믿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판교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네. 그 지난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번 수요일 2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8일 이번 수요일 날 마지막 날 오후 6시부터 경매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공공미술축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이게 어떤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 아트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그 도민들에게 경매를 통해서 그 새로운 경험을 좀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에게 그 미술품 경매는 흔치 않는데요. 사실 이번 아트 경기 스타트업의 경매는 그 문턱을 낮춰서 그 도민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막 데뷔한 젊은 신진 작가부터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서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는 작가의 한 80% 정도는 그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또 작업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도민 작가 그리고 기업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리고 도슨트 프로그램과 렉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술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해설의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작품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작가와 애호가들을 위한 렉처를 마련해서 그 작가들에게는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여러 방법론과 어떤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제시하고요. 예. 그 애호가들에게는 어떤 작품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어떤 그림을 읽는 방법 등 보다 넓은 시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예.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경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것과 그리고 네. 어떤 강의나 어떤 도슨트,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보겠다. 친숙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축제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경매가 공공 경매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 진행되는 경매랑은 뭐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나가는데요. 예. 저희 그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 경매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의 80%는 이제 작가에게 지급되고요. 그래서 작가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급되고 그 20%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에 해서 그 작가와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경기도가 이제 그 아트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가요? 예,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예. 일단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 과라든지 경기문화재단 측에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행사를 또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좀 그렇지 않으셔도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오시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그럼요. 네. 이렇게 좀 네. 미술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도민들을 이어주는 이런 아트 경기 스타트업,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또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가 점점 유창해지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짜오. 반갑습니다. 네, 칠팔로마. 출파하나. 예. 자, 그리고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정병진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저 뭐 이제 집에서 네. 이제 푹 쉬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네, 다행입니다. 푹 쉬었고요. 자, 네. 그리고 이제 9월 벌써 말이에요. 그러게요. 9월 말. 달력을 보니까 지금 이제 9월도 또 끝나가는데 네. 자, 등산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맘때쯤이면 좀 등산하기 괜찮습니다. 네. 자, 등산. 이 단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등산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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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등산이에요? 등산이에요. 파산이면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산하는 느낌이 있어서. 파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파산. 그렇죠. 팥뿌리 할 때 그 파자거든요. 파산. 파는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리면서 네. 등산하는 그 느낌으로 파. 네, 오르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샤는 산자예요. 매산자인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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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하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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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고요. 네. 등산이라는 그 한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해서 떵산. 떵산. 이것도 오를 있어요? 등자.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쓰긴 써요. 잘 안 써요. 네.
바산. 네, 바산. 산에 올랐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특이한 씁니다. 점이 있는데 네네. 중국인들은 등산할 때 등산복 안 입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일반 일상복 입고서 올라가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등산복을 즐겨 입는 그런 나라가 별로 드물다고 하네요. 없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또 등산 갈 때 그 배낭 메고 가잖아요. 네네. 배낭은 또 뭐라고 하죠? 네, 배낭은 베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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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베이는 빼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짐, 짊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빠오는 물건을 담는 뭐 주머니라든지 가방 종류는 다 빠오라고 해요. 네. 그럼 등산 배낭이면은 바산 베이바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등산은 바산, 배낭은 베이바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네, 9778번님, 저희 부모님도 바산 등산 즐겨 하십니다. 나무도 점점 울긋불긋해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또 이맘때쯤 등산하기 참 좋죠. 그리고 다 함께 중국어 배워서 단어 하나 뭐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이런 것도 한번 중국어로 표현해보고 이런 재미도 쏠쏠합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누구든지 좋으니까요. 이 번호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3Doors Down의 Be Like That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인천관광공사 창립한 지 벌써 1년이 됐다는데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죠? 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공사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4대 전략과 12대 과제가 핵심인 미래 전략 2020을 발표했습니다. 네. 2020년까지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1등 공기업이 되겠다는 게 인천관광공사의 목표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영종도, 강화도, 송도, 월미도와 계양장 등 4곳을 인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인천관광공사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영종도를 복합 엔터테인먼트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한 강화도를 역사 생태관광, 회의, 숙박, 쇼핑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송도를 융복합 서비스 관광, 인천 차이나타운과 근대 건축물들이 있는 계양장과 월미도는 창조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네, 주요 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겠다. 그래서 그 효과를 주변으로 널리 확산시키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뭐 K-투어 센터도 만들기로 하고 다른 소식도 있죠? 네, 인천관광공사는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여행자들이 국내 관광 정보를 얻거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K-투어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서해 안보 평화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의도에는 생태숲과 자연 휴양림을, 성모도에는 헬스케어 힐링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스 산업 육성도 인천관광공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인천관광공사는 송도 컨벤시아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시민들의 수요를 잘 고려해서 좀 실속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추진할 과제들 말고 지금 관광공사가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없습니까? 인천관광공사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커야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데요. 현재 인천관광공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올해 안에 도시공사의 소유의 하버파크 호텔과 현금 50억 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현금은 1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하버파크 호텔은 내년 상반기에나 인천관광공사로 출자될 예정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2018년까지 매년 70억 원의 운영비를 인천시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자체적 노력으로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확충과
수익시설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간 속도 위반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구간 속도 위반 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네. 구간 단속은 차량이 일정 기간 진입할 때와 빠져나갈 때의 속도를 단속 카메라가 측정한 뒤 운행 속도를 산출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경찰은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종대교에 총 16대의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우리나라 최장 해상교량인 인천대교에도 12대의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구간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뭐 어디서든 과속은 위험한데 이렇게 또 커다란 다리에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시범 운영 기간 잘 숙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여성 일자리 지원단이 출범했다는데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인천 여성 일자리 지원단이 지난 22일 출범했습니다. 인천 여성 일자리 지원단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 인력 2명, 취업 설계사 5명, 센터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여성 일자리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맞춤형 여성 일자리를 발굴해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 박람회 소식입니다. 오늘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 여성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구인 기업과의 1대1 현장 면접은 물론 취업과 창업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네, 인천시 관련 소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김영란법 시행도 있고 굵직한 뉴스들 많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수도권 투데이가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파수는 FM 94.5MHz 고정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